이 직원 지금 당장 잘라야 되나? 아니면 그냥 기대치를 낮추고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직원들은요, 기생충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회사에 붙어서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어요. 이런 유형의 직원들을 내 옆에 두면 우리 사업을 갉아먹고 사장의 삶까지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기생충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멀쩡한 직원들이 퇴사를 해요. 기생충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3년 동안 100명 이상의 사장님들을 코칭하면서 함께 직원을 뽑은 것도 수십 명이고 자른 것도 수십 명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딱 나와요. 처음엔 마음이 아파도 냉철하게 자르고 나서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걸 아는데도 자르는 걸 미루다가 사장님 혼자 스트레스 받고 얼굴 죽상되고 직원들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닳고 있으면 사장이 쪽쪽 빨려서 망가지고 내보내야만 사장이 잘 되는 그런 직원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너무 많아지면 머리 복잡하실까봐 그냥 간단하게 3가지 유형으로 묶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멘탈과 사업을 지켜줄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바로 하나씩 보시죠. 첫 번째는 관성형 직원입니다. 자, 관성이 뭐죠? 현재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이잖아요. 한자로도 보면 익숙할 관자의 성품 성자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만 지속하려는 유형입니다.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거나 좀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할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나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가 깔려 있어요. 뭘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 관성형은 또 2가지로 나뉘어요. 신입 유형과 경력 유형이 좀 다릅니다. 신입 유형은 배우는 것 자체에 별 의지가 없어가지고 1인분도 겨우겨우 하거나 잘 못 해내는 경우예요. 신입 때는 실수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교육을 해주고 피드백을 충분히 해줬는데도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을 생각도 없는 그런 직원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보자 라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안 지키는 그런 직원들. 교육이든 피드백이든 이런 친구들은 별로 들을 생각이 없어요. 나만 열심히 해요. 나만 진심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적당히 시간 때우다가 월급만 받고 싶어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교육 중에 핸드폰을 자주 보거나 멍 때리거나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경력 유형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그래도 어찌어찌 일을 배워서 1인분 혹은 그 이상의 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기존의 방식, 원래 하던 거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이에요. 어떤 물체의 관성이 어떨 때 커지는 줄 아세요?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집니다. 무슨 말이냐? 오래 일한 직원들, 그러니까 머리가 커진 직원들이 변화에 더 못 따라와요. 무언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툴을 도입했을 때 혼자만 자꾸 예전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고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관성형 직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원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런 직원들은 지금 내가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좀 안정화가 됐는데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려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배우고 자꾸 기존 거, 실수하지 않을 원래 하던 거를 고집하게 돼요. 이런 직원을 그냥 눈 감고 존버하다가 정말 죽상되신 대표님이 있어요. 8년차 과장급 직원인데 이제 중간 관리자로 내가 리더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동료들을 잘 이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3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맨날 나갑니다. 근데 막상 그 과장이 일은 잘하고 또 사장인 나한테는 잘하니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을 뽑느라고 맨날 공고 올려놓고 면접 보고 그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많으니까 다른 직원들 옆에서 과부하 걸리고 있고 그 직원들 불만만 많아지고 심지어 납기는 또 맞춰야 되니까 대표님도 붙어서 잡일 도와주고 있고 진짜 난리예요. 이런 게 우리 사업을 티가 안 나지만 얼마나 갉아먹느냐고요. 이 과장 직원은 분명히 피드백을 줬고 동료들과의 관계, 리더십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려고 하지 않고 플레이어로서 내가 그냥 내 것만 잘하면 돼. 원래 하던 것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과장 직원은 이제 본인이 리더로서 변화할 의지가 없는 관성형 직원임을 몇 년째 증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는 그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내비두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만 갈려나가고 계속 퇴사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던 거죠.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관성형 직원이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혹은 사장님이 아무리 존경스러운 분이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멈춤 상태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만 놔줘야 됩니다. 2번째는 곰팡이형 직원입니다. 이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은근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게 분위기를 썩게 만드는 직원들이에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분들은 2개가 많습니다.
불만, 그리고 남탓. 한마디로 부정적이면서 그걸 퍼뜨리기까지 하는 직원들이에요. 긍정적인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멀리 전파되는 거 아시죠? 원래 내 옆에 사람이 불만 한두 마디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생겨요. 제가 회사 다닐 때도 팀원 6명 중에 1명이 불만 덩어리였던 분이 계셨어요. 뭘 해도 불만이에요. 그냥 온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분이 외향적이라 주변에 말도 많이 걸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말이 많으니까 당연히 팀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6명 중에 다른 1명은 주변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뭐 귀도 얇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 그 불평불만 유전자가 옮아가지고 2명이 세트로 불만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팀 전체로 계속 부정적인 분위기가 전파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랑 퇴근하고 같이 한 번밖에 밥을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거리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회사에 대한 불만, 팀에 대한 불만, 팀장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옛말 틀린 게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금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당연한 거더라고요. 인간은 주변에 물들 수밖에 없고 특히나 부정적인 마인드는 전염되는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사람들 회사에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되는 이유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염돼서 옆에 있는 사람도 계속 안 되는 이유만 찾게 될 거예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다른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다 같이 뒷담화하게 돼요.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자꾸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곰팡이형, 불만만 많은 유형들은 회사나 동료의 도움받은 10가지보다 한 가지 억울한 게 생기면 난리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불만만 많은 곰팡이는 레벨이 낮은 곰팡이에요. 그나마 약한 곰팡이입니다. 더 강력한 곰팡이는 불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남탓까지 합니다. 이 남탓하는 직원들은 대체로 열등감에 사무쳐 있어요. 이 인간의 정신체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신의 마음이 다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탓까지 하는 정말 강한 곰팡이 직원들은 자신의 마음이 다치는 걸 절대 경계합니다. 그럼 내가 실수를 하거나 혹은 내가 문제를 만들었어. 이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남이 문제다. 사장이 문제다. 저 옆에 직원이 문제다. 혹은 우리 매장이 문제다. 우리 회사가 문제다. 이렇게 모든 것이 탓이에요. 탓하지 않으면 본인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을 자꾸 핥히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죠. 뭐 질투를 하거나. 불만만 자꾸 말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는 대표님은 이런 곰팡이형 직원을 내보내고서 사업이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여기는 여초 직장이었어요. 직원이 7명, 8명 정도 됐었고 어느 날 예쁘고 스펙도 좋고 일까지 야무지게 잘하는 정말 귀인이죠. 그런 직원이 들어왔어요. 주도적으로 일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엄청 많이 제안해줬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그 야무진 직원을 왕따처럼 만든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기존 직원 무리의 여론을 이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강력한 곰팡이형 직원이었어요. 본인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불만은 많고 항상 회사 탓하고 열등감을 못 이겨서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으면 뒷담화하고 당연히 어떤 욕하는 명분이 있어요. 자꾸 제가 설친다. 쓸데없이 일을 만든다. 우리 자꾸 고생시킨다 직원들. 그래서 이 열심히 하는 직원, 잘하는 직원이 못 버티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겨우겨우 사장님이 설득해서 잡았고 또 저랑 상의해서 오히려 그 이상한 직원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그 잘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또 모이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잘하는 직원이 제안한 새로운 업무 문화, 그 다음에 뭐 매뉴얼적인 거, 프로젝트들 하나같이 정말 주옥 같아서요. 다 매출에 직결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하셨습니다. 이렇게 곰팡이형 직원들은 본인만 썩는 게 아니고 자꾸 주변까지도 같이 썩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에도 이런 직원들이 있지는 않은지 사장님이 꼼꼼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케미 불량형 직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일을 못하는 건 아닌데 뭔가 안 맞아. 뭔지 모르게 좀 거슬려. 혹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랑 좀 정반대의 얘기를 해. 이런 건 사실 그 직원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그냥 안 맞는 겁니다. 나랑 케미가 안 맞는, 케미가 불량한 직원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에서는요, 이 안 맞는 거, 케미가 불량한 게 독입니다, 독. 매일 얼굴 보고 일해야 되는데 이 가치가 안 맞으면 서로 너무 괴로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장은 직설적인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직원은 좀 예민하고 좀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서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사장은 외향적인데 직원은 극도로 내향적이거나
아니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뭐 예를 들어 우리는 기독교 기반의 회사야. 근데 한 직원은 기독교를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반감이 있어.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서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회사가 기독교 중심 회사인데 직원이 기독교에 거부감이 있으면 거기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절대 오래 못 다니죠. 일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자꾸 의견 충돌이 날 겁니다. 그냥 돈 벌려고 다니다가 여기 되게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고 퇴사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회식도 자주 하고 서로 더 인간적으로 친하게 일하고 싶은 그런 사장님이 뭐 이끄는 회사라고 해볼게요. 실제로 제 고객 중에도 그런 대표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직원은 일은 일이고 회사에선 감정 안 쏟고 싶어. 이런 직원이라면 가족 같은 회사의 분위기가 당연히 부담되겠죠. 근데 단순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나랑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아, 나랑 케미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케미 불량형 직원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사장인 나의 가치관과 회사가 추구하는 문화 이런 게 뭔지 내가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한 미용실 원장님은 친절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뽑은 지 6개월 된 디자이너가 친절이 왜 중요해요?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친절해야 되는지 친절하라는 거에 있어서 자꾸 시키는 걸 안 했대요. 인사를 더 밝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목소리가 너무 작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죠. 그 디자이너 결국 2년 만에 퇴사했습니다. 밝게 응대하지 않는 디자이너를 보면서 사장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밝은 척 해야 되는 디자이너도 스트레스 받고 애초에 이 업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다르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서로 불신이 쌓이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 케미 불량형의 본질은 누가 잘못하고 이런 게 사실 없어요. 그냥 가치관, 신념, 아니면 일에 대한 스타일, 업무 속도, 그다음에 타고난 성향 이런 게 안 맞는 거죠. 이 케미 불량형은요 시간이 해결을 절대 못 해주고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더 깊어집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사사건건 그 직원이 계속 걸림돌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반성형, 곰팡이형, 케미 불량형, 회사에 독이 되는 내보내야 될 직원 유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유형의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직원들을 물들이고요. 주변에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 부정적인 것들 다 퍼뜨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관성형 직원이 있으면 뭔가 새로운 것 자체를 시도하는 걸 다 두려워하게 돼요. 저 원래 하던 대로 할래요. 곰팡이형 직원이 많아지면 불만이 다 전염되고요. 케미불량형 직원이 많아지면 회사가 엄청 불편해요. 회사 공기 자체, 분위기 자체가 뭔가 안 맞고 삐걱거리고 그냥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이렇게 전파된다라는, 전염된다라는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는 이런 직원들이 없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차피 완벽한 직원은 없어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 번 보인다고 해서 바로 내보내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히려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사장의 자기 점검입니다.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문화, 나쁜 문화나 혹시 시스템 같은 게 잘못되어 있는 게 있나? 아니면 사장인 나의 언행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이렇게 먼저 점검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이랑 충분히 피드백을 하는 거죠. 충분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랬는데도 2번, 3번 기회를 줬는데도 약속해놓고 안 바뀌면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해고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내보낸다는 건 사장들한테도 진짜 괴로운 일이죠. 그치만 그 한 명 지켜주려다가 주변 직원, 사장, 사업 다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판단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직원, 기생충 직원들을 걸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회사 탈출은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여길 남아있지 않지. 이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계속 맴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내 마음 같지 않다. 혹은 직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